안녕하세요. 알려주는 TV의 김아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향후 전망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링크 걸어 둘 테니 꼭 보고 오세요.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강화했습니다. 수도권이랑 지방광역시 다 해당이 되죠.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를 했습니다. 즉, 등기 다 치고 이제 팔 수 있게 됐는데요. 자,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분양권으로 수익을 거두는 시대는 끝이 났다고 봅니다. 분양권은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로서 아주 매력적인 아이였어요. 단기간이라는 게 참 매력적이었는데 이젠 이게 끝이 나네요.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를 하면 돈, 즉 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됐죠. 초기에 계약금 넣고 많으면 중도금 1차, 2차, 3차 정도까지 이제 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세 차익이 올라가면은 그 차익을 내고 빠지면 되는 이런 투자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소유권 이전 시까지 전매 제한이 걸리니까 팔지를 못하니까 등기할 때까지 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돈 자체가 많아지는 거죠. 투자 자금이 많이 필요해져요. 기간도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으로요. 투자 환경이 악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열되어 있는 지금 청약 시장으로 몰리는 상황이 완화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될 거고 전체적인 투자 수요는 감소가 될 겁니다. 그게 가수요든 투기 수요든 모두 감소가 될 거예요. 단타로 단기간으로 매매 수익을 거두기 위한 가수요들도 당연히 사라지겠고 또 실수요자들 중에서 나 저기 꼭 들어가고 싶은데 당첨돼서 근데 당첨이 못 돼서 프리미엄 주고 살려고 했던 분들의 수요도 감소될 거예요. 또 프리미엄 주고 사서 길게 가져가가지고 등기 전세까지 생각하셨던 이런 투자자들의 수요도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투기 수요도 잡히겠죠. 투기 수요는 확실히 잡힐 겁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투기 수요들이 빠지면 당연히 거품도 빠지겠죠. 분양권은 소액으로도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동안 거품이 너무 많았어요. 거품이 쌓이기 쉬운 구조였죠. 그래서 아무래도 실수요자 분들에게는 금액적으로도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좋을 것입니다. 당연히 분양권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 분들은 핵심 요지의 청약을 잘 하시면 됩니다. 실수요자 분들은 가장 큰 혜택을 이제 누리실 텐데요. 이제 살고 싶으시고 관심 있으신 곳을 잘 눈여겨보시고 핵심 요지에, 핵심 지역에 잘 넣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뀌고 나서는 잔금 치를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 분양권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막상 이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만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분양 시장의 양극화는 이제 심해질 거예요. 인기 있는 곳은 여전히 과열되고 몰리는 현상이 있을 테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인기 없는 지역은 미분양 가능성이 이제 높아집니다. 또 안정성 때문에 지역 내 1급지의 선호도가 높아지겠죠. 사람들은 적응의 동물이라 반드시 대체제를 찾을 거예요. 실입주자분들도 투자자분들도 모두 방법을 찾으실 텐데요. 제 생각으로는 기존 분양권은 인기가 높아질 것 같아요. 기존 분양권의 가치와 인기가 이제 높아지고 물론 입지가 좋은 곳일 때 말이에요. 보통 법은
소급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전에 분양되어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은 가격도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입지가 좋은 곳이어야겠죠. 당분간은 이렇게 인기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추후에는 양극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또 구축에 대한 관심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입주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 인기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분양권 못 사시는 분들이 누구나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신축, 준신축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 거래가 안 되니까요. 근데 기존 분양권, 그리고 이제 기존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늘어도 가격은 그렇게 막 폭등을 한다거나 가격 상승 자체가 크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래량 자체도 지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확실히 늘어나겠죠. 입주권 거래가 지금보다 활발해질 겁니다.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하는 곳에 관심이 쏠리겠죠. 분양권 당첨 자체가 어려우니까 실입주자 하시는 분들과 투자자분들 모두 다 재개발, 재건축에 프리미엄 주고 새 아파트가 될 상품을 사는 거죠. 이제 전매 제한으로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상승이 될 거고, 물론 입지 좋은 곳의 입주권은 가격 또한 상승이 될 겁니다. 근데 입주권 또한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서 결국은 진입 장벽이 그렇게 낮진 않아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시 미분양은 늘 수 있고 또 타지방 미분양은 줄어들 수도 있죠. 규제에 들어가지 않는 중소도시의 수요도 일시적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광역시가 아닌 지방시, 광역시는 이번에 다 여기 제재에 들어갔죠. 이번에 제재에 들어가지 않은 지방시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의 분양권, 입지가 좋은 곳에 국한되어서 이제 생길 수 있고요. 풍선 효과도 있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것도 일시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 제재에 들어가지 않는 충주, 포항, 창원, 전주, 나주, 청주 등 여기는 이제 규제를 안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창원이 뜬다. 창원의 분양권 열기가 뜨겁다 하면 지금 정부가 대책에 창원도 넣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전국적으로 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소도시 전매 제한 이렇게요. 그리고 분양사, 시행사, 건설사 분명히 타격을 받겠죠. 지금 분양 시행사도 걱정이 많을 거예요. 당장 5, 6월 예정 물량들은 가격을 많이 내리던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미분양도 아마 많이 발생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공급 감소 부분에서는 당장 올해 감소까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매입해둔 땅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분양 가격은 아무래도 다운이 되겠죠. 이 정책 이전보다는 경쟁률이 아무래도 낮아질 거니까 가격도 같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에 이어지는 얘긴데 소도시 위주로 이제 부동산 투자가 몰릴 경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소도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분명히 한계점이 빨리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 정권에서는 일부 국소적으로는 작게는 부동산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앞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상승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어보면요. 아파트 시장 전체 수요가 감소한다. 지금 아주 강력한 정책이 나왔어요. 실수요, 가수요, 이제 이거 둘 다 잡는 정책입니다. 지금 정부의 엄청난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집값 무조건 잡겠다. 투기 세력 거품 방지. 그래서 또 어디에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 싶으면은 또 다른 규제, 제재들을 내놓을 것 같아요. 투자랑 투기 이제 감소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풍선 효과로 집값 오르면은 이제 다른 규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재개발, 대출 이런 부분에서요. 근데 결론적으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온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분양권을 투자로 사신 분들은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분양권 한 개 정도는 실입주 하시면 되는데 여러 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피해를 입으실 것 같아요. 다주택자 분들도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결정과 판단은 더 똑똑하신 여러분들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참 투자라는 게 쉽지가 않죠. 부동산은 항상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책도 그렇고요. 우리는 과연 거기에 얼마나 호흡을 같이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규제 속에서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공급 감소로 집값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또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란 이유는 없죠. 항상 시장에는 악재와 호재가 공존을 합니다. 정부의 규제와 세계 경기 불황 등 이런 악재 속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장하는 지역에 있는 부동산, 입지 좋은 주택, 악재와 호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즉, 투자자의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것, 나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월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니 저도 계속해서 발맞추어 좋은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영상들도 참고하시고 기사도 읽으시고 국토부의 자료도 검토해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되 스스로 한번 전망해 보세요. 스스로 전망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또 수렴해 보는 것도 너무 좋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만나요.